그 79페이지 14번 다시 한번 볼게요. 79페이지 14번에 2번이 뭐냐면 주어가 빠지는데 장래 불화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속재산의 매매 이런 얘기네요. 기속재산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으로서 국가 소유입니다. 그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요, 갑이 지 것도 아니면서 을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뭐라 그랬냐면 국가로부터 나중에 불화받을 것을 뭐죠? 조건으로 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불화는 결국 뭐죠? 매매죠. 다시 말하면 국가 땅을 병이 을에게 뭐죠? 팔면서 나중에 불화받으면 그때 이전 등기해 줄게.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럼 일단 요 매매 계약은 을에게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갑이 국가로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을이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이게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이다. 이런 판례네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누가 주어인지가 애매해가지고 말을 좀 이상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 보시면 장래 불화받을 것을 뭐죠? 조건으로 하는 기속재산의 매매라는 말은 국가 소유의 땅을 개인이 팔면서 나중에 불화받으면 너한테 등기해 줄게. 이런 계약이고요.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정지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14번에 2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너무 많은 게 생략되어 있죠. 그죠? 너무 많은 게. 69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무엇보다도 물권법이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총칙은 애매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지금 방금 본 판례처럼 막 앞뒤 다 자르고 막 이리 내놓으면은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물권법 부분은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공부하시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용익물권이다 그러면 용익물권 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공부할 때는 낯선 걸 배우니까는 막 이상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용익물권에 나오는 문제들은 아주 경쾌하게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권법 부분은 하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죠?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민법은요, 물권법 부분만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60점 이하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과목이고요. 특히 물권법은 또 2차 과목이 기초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마다 항상 물권법 뭐예요? 집중을 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86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일반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쭉 풀어볼게요. 1번.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일정한 권리와 독립성을 갖춘 물건은 물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권은 뭘 말하냐면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너무 앞뒤가 많이 생각되는데 1번은 틀린 질문은 아니죠. 2번 수목이나 그 집단은 특별법이나 간습법 등에 의하여 독립된 물권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지만 모든 물권이 아닌 소유권 및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X입니다. 일단 수목의 집단에 관한 특별법은 뭘까요? 임목에 관한 법률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 등에 의한 것은 뭘까요? 명인방법을 말하겠죠. 특히 원뜻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죠?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명인방법을 통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 무엇은요?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요 2번 지문은 뭐죠? X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지만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말 속에서 무엇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아는데 최근에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아무튼 양도담보 설정도 가능하고요. 다만 명인 방법으로 무엇은 설정할 수 없어요?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2번은 뭐죠?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분필 절차를 거쳐 분할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자연석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그 형태를 불문하고 독립된 물권이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땅속에 있는 자연석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인 거죠. 그다음 5번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뭐죠? 경작자 거가 되고요. 그래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 2번 한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죠?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소유권을 우리가 뭐죠?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죠. 3번 미분리가 하시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은 객체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죠. 따라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5번이죠.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지었더라도 경작자 거가 되고요. 명인 방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명인 방법을 갖춰야지만 토지에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5번이죠. 3번 문제죠.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물론 뭐죠? X입니다. 그러면 조심할 게 뭐냐면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거 조심하셔야죠. 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으면요, 매매인데 아파트 없죠.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뭐요? 유효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아파트가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반드시 물권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건이 있어야 되고요.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권리도 물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맞죠? 저당권과 같은 물권은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뭐에도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건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나 그 지상권과 함께 이전하기는 합의는 성립한 것 취급된다. 맞는 질문이고 이거는 우리가 언제 해야 되냐면 법정 지상권 할 때 자세히 봐야 될 문제죠. 4번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원물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관자유무에게 속하지만 농작물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딸 때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는 거죠. 농작물은 아니죠. 무단으로 경작했다 하더라도 항상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가 되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죠.
5번 부동산 일부에도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일부에도 성립될 수가 있죠. 4번이죠. 일물 일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개념이죠. 일물 일권주의란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한다는 주의죠. 따라서 하나의 물건이 그 내용이 같은 물건은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이 당연한 기결로서 인정되는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를 들 수는 없다. X죠. 뭐가 있죠? 구분 소유권이 있죠. 전유 부분이 있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수목은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지 못함이 원칙이나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조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4번 농작물은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뭐죠? 경작자 소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집합물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이 떠올리면 뭐가 나와야 되죠? 뱀장어가 떠오르면 되겠죠. 그럼 뱀장어 같은 집합물에 대해서도 양도담보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넘기셔가지고 5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인정되지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시의 원칙 인정됩니다. 니은 공신의 원칙은 안 되죠.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그게 뭐였죠? 선의 취득이었죠. 자세한 건 또 뒤에서 봐야 되죠. 디귿번 무주물 선점은 동산만 되죠.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면 누구 거가 돼요? 국가 소유고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만 그렇고요. 1번 매장문 발견은 부동산도 가능하고요. 미음번 가공도 우리 민법 원칙적으로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합니다. 비읍번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시읍번 양도담보도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환매도 뭐죠? 동산 부동산 불문하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서 안정되지 않는 것은 니은 디귿 미음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을 볼 수 없는 것은 1번 공시방법 다르죠. 부동산은 뭐죠? 등기. 동산은 뭐죠? 점유. 2번 공신의 원칙 인정 여부 다르죠. 동산은 인정하고 부동산은 뭐죠? 인정 안 하고요. 3번 용익물권 성립 여부 다른가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해요.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용익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무존물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요건 다르죠. 그죠? 부동산은 선점할 수가 없고요. 동산은 뭐죠? 선점할 수 있죠. 5번 시효취득 인정 여부 인정됩니다. 그죠? 물론 요건은 다르지만 둘 다 뭐는 가능합니까? 시효취득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반복적이고요.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틀린 것이었는데 답은 5번이죠. 1년생 농작물을 비록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됐다면 누구 거죠? 경작자 거고요. 무엇도 필요 없습니까?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갑의 을에게 대출해주면서 그 담보로 을이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 내 뱀장어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을은 어린 뱀장어 성장한 경우에는 수시로 내다 팔고 또 수시로 어린 뱀장 양식장에 넣어왔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러한 경우 뱀장어의 변동이 있더라도 양도담보가 현재 뱀장어 전부에 미친다. 맞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그 뱀장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만장대에 있는 모든 뱀장어에 여전히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판례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9번인데 종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종물도 원래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달라붙었는데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뭐죠?
부합물. 분리는 가능한데 분리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게 뭐죠? 종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물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자동차 타이어예요.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자동차 타이어는 종물인 거죠. 왜냐하면 타이어는 자동차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지만 타이어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동차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대표적인 뭐죠? 종물이고요. 그래서 종물하면 뭐가 떠오르시면 돼요? 자동차 타이어를 떠오르시면 돼요. 그럼 보자고요. 1번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의 종물이고 왜요? 분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주유소 지하의 유료 저장 탱크는 분리할 수 없죠. 분리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주유소 토지의 부합물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종물은 독립된 물건으로서 부합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물의 소유자가 부속시킨 물건이어야 되고요. 3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 권리 상호에도 적용이 되고 4번 주물에 설치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이후 부속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X죠. 이것도 저당권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이 저당권액은 당연히 어디에도 미쳐요? 타이어에도 미치고요. 따라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뿐만 아니라 타이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물론 타이어를 가른 시점이 저당권 설정 전에 바꿨겠는지 설정 후에 바꿔졌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요 4번이 되는 거죠. 5번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임차권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다. 맞는 지문이겠죠. 10번입니다. 틀린 것은 요거죠.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 물권은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2번이고 그 다음에 11번 지문 대세성이라는 말은 뭐 대외적으로 행사한다는 말이니까 절대성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물권 법정주의 개념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11번입니다. 다음 물권 중 동산을 객체로 할 수 없는 물권은 용익물권이죠. 지상권은 토지만 지역권도 토지만 전세권은 뭐죠? 토지와 건물이죠. 따라서 3번 지역권은 토지에 대해서만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죠.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한 거는 뭐예요? 쭉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죠? 공부하실 때도. 왜냐하면 뭐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도 공부하는 게 낫고 여기서 굳이 이거를 막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죠. 일단 물권 법정주의는 뭐 시험 문제 가끔 내는데 개념 뭐냐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냐? 법률과 관습법을 말하는데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고요. 뭘 정하느냐 하면 종류를 정합니다. 따라서 종류가 강제된다.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내용도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고요.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물권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위반하면 안 되는 뭐죠?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만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물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걸 기억하셔야죠. 안 되는 걸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안 되는 걸 외우고 계셔. 그 안 되는 거 책에 나와 있거나 문집이 나오는 거는 한 번이라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나온 거니까 그 다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건은 민법일 테니까 우리가 대충 아실 거고,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건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되고요. 요게 아닌 것들은 뭐가 아닙니까?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관습법상 물건 세 가지죠. 분묘, 기지권 뭐죠? 관습법상 물건이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뭐죠? 관습법상 물건이고,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도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하고요. 요것을 제외하고는 다 뭐가 아닙니까?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 관습법상 물건 세 가지는 반드시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12번입니다. 물건 법정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물건의 종류를 창설할 수 없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물건법의 규정은 모두 강행 규정이다. X죠.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지 모두가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2번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 유비된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X예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견해가 일치된다는 말은 다 X에, 견해가 대립된다는 말은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답을 선택하고 하니까 뭐죠? 결론만 쫓아가게 되지만 모든 부분이 다 견해가 뭐죠? 대립돼 있고요. 다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견해가 일치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죠? X다. 3번 물권 법정주에 있어서 관습법은 성문법의 개편의 효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X. 4번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에 의한 물권으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맞는데 온천권 X. 관습법상 물권은 뭐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온천권 같은 거 없죠. 5번 물권 법정주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5. 다시 말하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3번 보기 전에 14번부터 풀어볼게요. 14번.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5번 사도통행권이죠. 왜냐면 물권 법정주의상 뭐만요? 요 세 가지만 뭐예요? 관습법상 물권인 거예요. 사도통행권 이런 건 없는 거죠. 답은 5번이고 나머지 것들 1번 분묘기지권이나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3번 동산의 양도담보는 다 뭐죠?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고요. 법정지상권은 뭐죠?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 해가지고 물권 권리의 우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게 있습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요.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합니다.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되는 부분은 뭐 가등이면 물권법 총론 가등기에서 배우면 되고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면 해당 부분에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13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은 뭐 일물 일권의 개념이고 2번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그 일부만에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X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제한 물건이 우선하므로 2번은 뭐죠? X죠. 3번 제한 물건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한다. 원칙이죠.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우효를 결정하게 되고요. 4번 점유권은 배타적성이 없으므로 다른 물건과 달리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권은 뭐가 없어요? 우열이 없다, 순서가 없다는 얘기고요. 5번 물권은 항상 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원칙이 뭐죠? 물권이 채권에 뭐죠? 우선하고 예외가 있다는 얘기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부터 굉장히 뭐죠?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물권적 총유권이죠. 물권적 총유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 우리 교재가 문제가 많지 않죠.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우리 교재는 뭐죠? 흩어져 있어요. 각 분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뭐죠? 중요하고요.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정도는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개념이죠.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 청구권이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문제가 나올 거고요.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가져갔다면 돌려다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도 물권이지만 뭐가 없죠? 반환 청구권이 없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방해 예방인데 이 부분은 예방이나 담보, 예방 또는 담보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방과 담보, 예방 그리고 담보하면 뭐죠? X다. 예방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내용은 이거죠. 주체와 상대방이죠.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했다면 갑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항상 조심할 것은 을에게 뭐 할게요? 나가라고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냈어요. 그래서 병이 임차인이 요 토지에 살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하고 병에게는 뭐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간접 점유자인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만 할 수 있고요. 임차인에게는 뭐예요?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나가라,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한테는 철거해달라고 못하죠? 얘한테 철거해달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럼 얘가 철거해주고 싶어도 철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병이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을이 병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못 내보내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안 끝났다면 임대는 함부로 병을 뭐 할 수 없어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병한테 가서 나가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얘 미친놈아, 지금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왜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철거를 못한다라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오히려 갑이 병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뭐예요?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유. 그 다음에 이유가 그렇고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어차피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죠. 그러면 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 될 수가 없어요? 보호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든 뭐 소액 임차권이든 뭐든 이 사람은 뭐 받을 수 없습니까?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어차피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될 건물이에요? 철거돼야 할 건물이니까 갑은 병에게 퇴거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죠. 15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따라서 2번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요. 3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죠. 현재 물건에 대한 방해 상태를 자신의 집에 두고 있는 자로서 직접적으로 침해기를 한 자에 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현재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이죠. 뭔 개소리인가 싶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요. 을이 불법을 허락도 없이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을 했어요. 을이 병한테 이 건물을 뭐죠? 양도했어요. 그러면 현재 요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니까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현재의 점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인 것이지 침해행위란 놈,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상대방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물권에 대한 방해 상태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점유자로서 직접적으로 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침해행위는 누가 한 거죠? 을이 한 거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된 거죠. 4번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는데 물론 고의 과실이 필요하므로 기책사유를 불문하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5번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에 하는 물권 청구권 인정할 뿐이다. X입니다. 그죠? 용익물권도 담보물권도 뭘 인정합니까?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게 되죠. 16번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에 관한 기술이 틀린 것은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침해 또는 방해 염려가 있을 때 발생한다. 2번 방해 제거 청구의 구체적으로서 무효 등의 말소 청구를 들 수가 있다. 3번 물권적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물권자로서 물권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방해받고 있는 자이다. 4번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전 소유자는 행사할 수 없다. 왜요? 물권적 청구로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권자 이외하니까요. 답은 5번이죠.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이죠. 그럼 뭐가 따라야 돼요? 예방 또는 뭐죠? 담보. 따라서 그 청구의 내용은 침해가 발생한 원인의 제거 및 담보 제공의 청구, 제거와 담보 제공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X죠. 이 제거라는 말도 좀 이상하죠. 그죠? 예방이나 담보 제공이기 때문에 5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7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고요. 2번인데 자, 이 얘기죠. 침해자는 누굴 말해요? 점유자고 점유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죠. 2번 불가항력에 의해 방해가 생겼다는 말은 침해자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죠.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없다. X죠. 3번 담보 물권에 기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X죠. 저당권이나 유치권은 특히 저당권은 반환 청구만 못하는 거예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죠. 4번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에 반드시 수반한다. X죠. 뭐 이런 얘기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하고 무엇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니까 4번은 뭐죠? X죠. 5번이 맞는데 의미 없죠. 일신 전속권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의권에 의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권을 가진 사람은 대의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물권을 대의하고 그게 다 뭐죠? 채권자 대의권이죠. 18번이죠. 문제 아주 장려도 문제 잘 만들었어요. 자, 이런 문제죠. 땅이 갑의 것이고요. 을이 불법 건물을 신축을 한 후에 이걸 합쳐놓은 겁니다. 일부를 병에게 뭘 했냐면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뭐하고 있는 거죠?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을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퇴거는 요구할 수가 없고 임차인 병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뭐는 요구할 수 있어요? 퇴거는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설명했는데 이러면 지문이 길어지니까 이거를 합쳐가지고 뭐죠? 짧게 맞는 거죠. 아무튼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다음 중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원칙의 예외가 아닌 것은 답은 뭐 1번이겠죠. 1번. 나머지 걸 볼까요? 2번.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래서 물권보다 뭐요? 열등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기라면 물권보다 뭐죠? 우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2번은 뭐죠? 예외고. 또 3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뭐예요? 채권이긴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다면 물권에 뭐 할 수 있어요? 우선할 수가 있고요. 4번 일정한 임금 채권인데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뜻인데 큰 의미 절대 안 나오고요. 5번도 국세 우선권인데 이것도 절대 안 나옵니다.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2장 물권의 변동부터 들어갈 거고요.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예? 질문 있으니까? 예. 점유권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죠? 점유권. 근데 소유권을 들어갈 건데 소유권은 뭐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어디까지 할 거냐면 취득수요 전까지 해서 123페이지 6번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123페이지 6번까지 한번 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